두 번째 방법은 제가 요걸 표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서로 만드는 건데 요건 제가 원본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본 사이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려면은 이게 코시스 페이지라 그래서 통계청에 있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안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라든지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을 하면은 관련된 데이터 표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1인 가구 뭐 비율이나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행정구역도 제가 아까 좀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전체를 다 지금 전체를 다 체크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한 지역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해제하신 다음에 원하는 지역들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를 가져와서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바꿔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같은 경우에 눌러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주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프로그래밍 쪽에서 쓰거나 하실 때는 CSV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접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제 표에서 편집을 하거나 그래프를 새로 그려서 편집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통계청 홈페이지가 상당히 계속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되게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기본 표 형태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건지 잠깐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디자인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에요, 전체. 이건 전체 퍼센테이지가 되고 여기서 각자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1인 가구 비율이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라는 거를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파크라인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크라인은 엑셀에는 있습니다. 엑셀에는 이제 스파크라인 형태로 이제 컬러로 이제 차이를 두거나 아니면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막대 길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파워포인트에는 이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수업에서 도형으로 따라 그리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의 응용도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도형들까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글자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요. 제가 조금 키우고 그 다음에 굵게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표의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표 편집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표를 미리 편집을 해놔서 모양 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집해야 되는 개체들이 테두리도 있고 음영도 있고 뭐 제목줄, 본문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이 전체는 흰색으로 바꿀 겁니다. 표도 마찬가지로 표 디자인, 표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 버전처럼 테이블 디자인, 테이블 레이아웃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레이아웃은 셀을 합치거나 셀을 추가하거나 하는 말 그대로 뭐 길이나 너비 같은 것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먼저 편집을 하면은 음영의 경우는 제가 다 흰색으로 바꾼다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합계가 나오거나 내가 계산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음영색을 좀 무채색, 즉 회색 계열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죠. 파워포인트의 표의 기본 디자인 자체가 흰색의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선부터 외부선까지 다 편집을 해주는데요. 우선은 가장 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볼게요. 회색의 점선으로 내부 테두리를 맞춰줄 겁니다. 테이블 디자인에서 지금 실선 부분을 우선 점선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 문서상에서는 0.5나 0.75포인트 정도 잡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얇게 느껴진다거나 지금 화면상에서도 되게 얇게 보인다 그러면 한 1포인트까지는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 0.75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펜색을 좀 짙은 회색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서식을 지정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테두리에서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글에서 작업하시면 내부에다가 검은색 실선으로 많이 잡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인 내부에도 눈이 많이 가게 되고 외부의 테두리에도 눈이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별로 추천하는 디자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선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보이죠? 위쪽에 있는 테두리랑요, 저는 아래쪽에도 한번 바꿀 거고요. 여기도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아마 만든 디자인에서는 위쪽이랑 중간, 그 다음에 아랫줄에 조금 더 두꺼운 형태의 검은색 선으로 넣었죠. 그래서 위쪽에서 보시면 점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0.75포인트는 좀 얇으니까요.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가봅시다. 1.5포인트 정도 잡고 완전히 검은색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검은색 자체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어서 한 진회색 정도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테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표의 제일 윗부분,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 지점이 돼요. 그래서 위쪽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한번 선택해 주시면 지금 이런 형태로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윗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아래쪽 테두리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지점의 아래쪽에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테두리로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표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원본에서는 제가 전국 평균을 아래로 내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위쪽에다 붙여요. 근데 합계라든지 전국에 대한 뭐 평균 데이터라든지 내가 별도로 계산한 것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보통은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셀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레이아웃으로 갈게요. 레이아웃에서 아래에 삽입 눌러주시면은 셀 하나 더 추가되죠. 그 다음에 전국 평균 부분 컨트롤 저는 X 누를게요. 잘라내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위아래 변동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표 디자인은 끝납니다. 물론 이 표 디자인도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이런 효과를 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고 이 퍼센테이지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파크라인 형태로 그리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막대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야 되나라는 결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방법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좀 번거로울 것 같죠? 좀 번거롭기도 해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34.9%고요. 그리고 전체가 아마 100%죠. 그러니까 100분율에 대한 거니까 100%에 대한 34.9%거든요. 그럼 저는 뒤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떼요. 그러니까 10cm에 대한 3.49cm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하나 땡겨가지고 길이로 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비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율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 있게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도형에서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높이는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퍼센테이지가 34.9%죠. 그러면은 제가 원래 위치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일단 하나 그려주시고 서식에서 보시면 크기에 지금 너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49cm로 바꿔주시면은 cm 나오죠. 이거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도형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주시고 똑같이 내리고요. 여기에서 3.24 이런 형태로 바꿔서 편집을 해주시면 지금 상대적인 비율의 표현이라든지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데이터 시각화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표를 많이 편집을 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데이터가 많을 때 간격이 좀 잘 조정되어 있는 개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정돈이 잘 돼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보시는 분들이 수치를 가지고 바로바로 비교해서 뭐 제일 높거나 제일 낮은 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거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막대 그래프 같은 시각화 자료를 편집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형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제가 컨트롤 G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중간점을 선택을 해서요, 제가 그룹화 지었을 때 같이 그룹을 짓고 조정해주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서 최대값을 가장 끝에 맞춰서 저는 늘려줘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색은 좀 연한 색으로 바꿔주고요. 옅은 색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걸로 바꿉시다. 자, 그리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뒤로 이 도형을 보내주시면, 지금 안 보이죠? 당연합니다. 지금 표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용 채워주시고, 디자인에서 음영은 채우기 없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이용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비율 형태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방법도 한번 쓸만합니다. 근데 개체들이 조금 많으면은 편집은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비율상을 서로 비교하는 상황이다. 혹은 이거 데이터적으로 뭔가 그래프 넣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표로 한번 편집하시고 이렇게 스파크라인 추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